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년여 동안 취해온 대미, 대일, 그리고 대중,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이 네 가지 방면에 있어서 일련의 외교 정책 등이 저는 실패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상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 친중 사대주의, 우리가 조선조 시절에 중국의 속국으로, 실질적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수탈을 당할 때와 같은 정신적인 그런 자세로 중국을 떠받들고, 그래야 북한은 어떤 모욕을 가하는 말을 퍼붓고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사파적, 굴종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약화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탈미해도 괜찮다. 미국으로부터 이탈한다. 뭐 아직은 항미, 미국에 저항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탈미해도 괜찮다. 뭐 대통령이나 정용 외교부 장관의 말들이 그런 걸 내포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뭐 토착 외교다, 친일파 프레임을 언제든지 만들어 가지고 일본은 항의를 해야 되고, 일본은 말로 짓밟는 거죠. 말로. 실력으로 짓밟는 게 아니라 징용공 판결을 비난하면 이건 친일파요 토착 외교라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 정권 실세들이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토착 외교,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 탈매해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한 번도 취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여가 지내왔는데 자칫 많은 이들이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을 연상시키는 지금 상황이다. 여진족, 만주에 살던 여진족이 흥기하여 후금, 그래야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황제를 칭하게 되었는데, 조선을 향해서 황제 대우를 하라. 오랑캐가 황제국이 돼 우리가 어떻게 그 오랑캐국을 섬길 수 있냐. 거부하자 정묘호란을 거쳐서 1636년, 지금부터 380년 전에 병자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 45일 동안 농성하다가 잠실 롯데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삼전도에서 아주 치욕적인 청태종, 높은 단위에 앉아있는 청태종을 향해서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찢는, 이거 한국 역사상 최대 치욕적인 사건. 삼국시대 임금이 반대국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일이지만 이런 굴욕적인 것은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선조는 실제로 그 망한 거예요. 다만 이 임금의 일가들만 생맥을 유지한 채 전 국민이 의욕이 되고,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수탈당하고, 그래서 결국 조선조는 망하는 길로 갔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국이 무섭다. 친중 사대. 이게 이 정권 실세들에게 여전히 친중 주사파적 사대주의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 워싱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지난 20일 날 뉴욕타임스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주요 국가를 방문할 때는 그 직전에 그 나라의 주요 언론하고 회견하는 게 관례고, 그럴 경우에는 되게 덕담을 하게 돼요. 또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앞으로 고려해달라든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외교적 언사를 기자회견에 담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3개월 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하고 직접 정상회담을 하라. 만나서 해결하라.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협력도 강화하라. 이래버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톱다운 방식은 안 하겠다고 이미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 만나고 합의하고 구체화되는 걸 밑에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식의 그런 회담은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김정은이를 깡패라고 한 사람이.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경제전쟁이 일어났고 동남 해안을 둘러싸고 예를 들면 준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 중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얘기죠. 뒤통수. 이건 외교 관례상에도 있을 수 없고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적으로 경고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항의하듯이 이건 외교적 언사로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주목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그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모욕적으로 그를 폄훼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9번의 정상회담과 25회의 전화회담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변죽만 울렸다. 그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은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고 말았다.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의 후속 조치도 트럼프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그만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회담도 자주 하고 그리고 트럼프 편에 서서 그를 떠받치듯이 하던 한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돌변해가지고 그를 폄훼하고 쥐어박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의 반격이 있었어요. 뭐라고 반격을 했느냐. 언론에다도 대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약하다. 협상력도 없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동안에 김정은이가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과 태도를 취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아주 이렇게 반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진뭉개는 소리를 해버렸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일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게 자존심을 그런 대통령이 앉아 있어가지고 미국의 직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모욕을 당한 꼴이 되어버렸다. 이 손해배상, 이 국민의 정신적 이 피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배상할 것인가? 북한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무슨 부의 부부장 뭐 이런 신분인데 그 여동생 그 딸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 딸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 말이지요. 삶은 소대가리라. 삶은 소대가리. 그보다 더 심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그냥 폭파해버리고 북한은 미국하고 직거래하겠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국하고만 거래하고 대한민국 이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안중에도 없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을 했잖아요. 한 번도 존중한 일이 없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계속 굴종적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과 사이도 벌어지고 거꾸로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 자세를 취하고 일본은 언제든지 친일 프레임으로 이걸 얕잡아보고 그럼 대한민국 외교가 설 자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74년여 흐르는 세월 동안에 우리의 오늘의 이 부강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성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지금 교수 이름을 제가 깜빡했습니다만 이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한국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가 책을 최근에 출판했는데 책 제목이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그리고 그 자신들이 이미 10위권의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고 그게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진국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평가를 받는 것만큼 오늘날
부강을 누리게 됐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산업화에 성공했고, 아니 지금 거루터기에서 문재인 정권의 586 주사파 이른바 실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 그게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오는 그 기반 위에서 산업화가 되고, 또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민주화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과실을 지금 가장 만끽하는 것이 현 정권이다, 이게. 제가 우스운이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은 탈미 정책, 나아가 항미 수준에까지 미국을 이렇게 매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586 핵심 주사파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미국이나 구라파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주로 미국 유학을 보내요. 그것도 학비가 비싼데, 아, 박찬종 씨, 이름을 대보라. 이름 댈 필요 없어요. 미국에 유학, 아들, 딸을 미국에 유학을 안 보낸 정권 실세 주사파 586 세력이 누구냐? 이걸 찾는 게 훨씬 쉬워요. 전부 다야, 전부 다. 전부 다. 뭐, 한두 사람 이름 얘기하겠어요. 한명숙, 임종석, 이인영,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실질 행동의 이중성이라는 게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결국은 탈미, 항미, 항일, 이 항일도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에서 98년 10월에 오부지 수상과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선포했는데, 말끝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는다는 이 정권 실세들이 이걸 취업밟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제 행동은 그하고 정반대로 그 실속 알맹이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좀 심한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집어서 말하면 김정은 세상에는 가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체질화된 사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 그리고 그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는 방편으로 주사파, 항미, 탈미, 친중국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이 정권을 맡아가지고 결국은 이런 외교 정책 때문에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하는 거, 이것이 이 순간에 박찬종이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미, 항일, 친중 정책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뜻모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뜻모를 어떤 간절함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한국 외교 전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동맹관계, 한미일 삼각협력관계, 이거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간절함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평양에 가서 살고 싶으냐?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 인간의 자유,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 많은 자유권 중에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 나이에 이르도록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자유권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유권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도자 선택의 자유권이다. 나머지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무슨 주거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 자유, 많은 자유도 다 이게 동일선상에 중요하지만은 그중에서 딱 결정적인 하나는 지도자 선택의 자유다. 70여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세습 황제 체제가 되는 지도자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이 시점의 나라가 불행하게도 우리와 동족, 피가 같다고 하는 북한의 김씨 일가가 지금 저렇게 벌리고 있다. 저 김정은이는 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삐끗하면 희생당할지도 모른다, 쫓겨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에 통제를 강화하고, 그 일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반대 세력을 누르고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처형을 일삼고, 그리고 자기들을 호의호식하고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간절하냐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 묻습니다. 그리고 586 실세들에게 묻습니다. 임종석 씨를 비롯한 실세들에. 그리고 북한에 뭐가 그렇게 간절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이 정권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며 내년 3월 9일 어떤 정권을 탄생시켜서 이 국가 외교를 정상화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과 저와 제1기관인 헌법상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